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현대 아파트 305동 5층에 살고 있는 김정순 씨는 올해 73살이었죠. 남편 박철수 씨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어요.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정순 씨는 어김없이 눈을 떠요. 잠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거실 한편에 마련된 제단에 향을 올리죠. 여보, 오늘도 하루 잘 보내세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인사를 건네는 게 하루의 첫 번째 일과였어요. 아침 7시 반이 되면 동네 전통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요. 혼자 먹을 반찬거리와 과일, 그리고 가끔 남편이 좋아했던 호떡을 사는 게 전부였죠. 시장 어머니들과 나누는 몇 마디 대화가 하루 중 유일한 사람과의 소통이었어요. 정순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혼자 사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그런가 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정순 씨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속마음을 털어놓기엔 관계가 깊지 않은 사이였고 자신의 외로움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시장에서 돌아온 후에는 혼자 아침을 차려 먹었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나누던 식탁이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죠.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괴로웠어요. 오후가 되면 TV 홈쇼핑 채널을 틀어놔요. 쇼호스트들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워주니까요. 가끔은 필요하지도 않은 건강식품이나 의류를 주문하기도 했어요. 택배기사 아저씨와 나누는 짧은 인사말이 반가웠거든요. 어르신, 택배 왔습니다. 고생하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런 짧은 대화조차도 정순 씨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딸 박미영 씨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해요. 시차 때문에 통화할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딸도 직장 생활과 육아로 바빠서 긴 대화를 나누기 힘들었죠. 엄마, 몸 괜찮으세요? 약 드시고 계시죠? 응, 괜찮다. 너희는 어때? 준호는 잘 지내고? 네, 다들 잘 지내요. 바빠서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통화가 끝나고 나면 정순 씨는 더욱 허전함을 느꼈어요. 손주 준호의 얼굴은 사진으로만 볼 뿐 언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면 간단히 혼밥을 하고 9시쯤 되면 침대에 누워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져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내리곤 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중얼거림이 밤마다 반복되었어요. 남편과의 추억, 딸과의 옛날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더욱 외로움이 깊어갔죠. 때로는 남편 곁으로 먼저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딸과 손주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정순 씨의 하루하루는 변함없이 흘러갔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정순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빛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정순 씨는 언제처럼 홈쇼핑을 보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딸이 몇 년 전에 선물해준 스마트폰이 탁자 위에서 딩동하며 알림음을 울렸죠. 또 무슨 광고겠지. 정순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폰을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에 봤던 쇼핑몰 광고나 은행 문자가 아니라 SNS 메시지 알림이었거든요. 김정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군 장교 존슨입니다. 낯선 외국인 이름과 함께 온 메시지를 보고 정순 씨는 당황스러웠어요.
영어를 거의 모르는 정순 씨였지만 다행히 한국어로 번역된 메시지였죠.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니 군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지은 서양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제법 듬직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어요. 이게 뭐지? 누가 장난치는 건가? 정순 씨는 의아해하며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저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복무 중이며 곧 은퇴 예정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당신의 프로필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문체에 정순 씨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낯선 외국인의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선뜻 답장을 보내기는 망설여졌죠.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수님. 어제 메시지에 답장을 주시지 않아서 혹시 기분 상하셨나 걱정됩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연락드린 것입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 여성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개인적인 내용이었어요. 정순 씨는 호기심이 생겨서 간단히 답장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셨나요?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사진을 보니 정말 품격 있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주고받기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던 정순 씨였지만 존슨이라는 남자의 정중하고 배려심 깊은 말투에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정순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여성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지혜로운 분 같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인걸요. 아닙니다. 당신은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곳 전쟁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꼬박꼬박 메시지가 왔어요. 정순 씨의 안부를 묻고 하루 일과를 궁금해하고 때로는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도 들려줬죠. 오늘 미션이 특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과의 대화를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당신은 제게 희망의 빛 같은 존재예요. 저도 당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오랫동안 이렇게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존슨의 메시지 내용이 더욱 감정적이고 깊어졌어요. 정수님,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이나 국적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의미하니까요. 정순 씨의 마음도 설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당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해요. 이런 마음이 사랑인가 봐요. 정수님도 같은 마음이라니 정말 기뻐요. 저는 곧 군에서 은퇴할 예정이에요. 은퇴하면 바로 한국으로 가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결혼도 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결혼 제안에 정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이 들어서 다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할머니를. 당신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아직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저는 진심입니다. 오직 당신뿐이에요. 이런 달콤한 말들이 매일 정순 씨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존슨으로부터 조금 다른 내용의 메시지가 왔어요. 정수님, 한국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군인 신분으로 개인적인 귀국을 하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귀국 경비와 각종 서류 수속비로 5,000달러 정도가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순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죠. 얼마나 급한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순 씨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줄만 알았는데 이것이 위험한 함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존슨을 도와주기 위해 은행에 가야 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죠. 왠지 오늘은 특별한 날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정순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주름진 얼굴에도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돌고 있었죠. 아침 9시 정순 씨는 동네 농협지점으로 향했어요. 평생 모아온 적금 통장을 가방에 꼭 쥐고서 말이죠.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 남편과 함께 15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노후 자금이었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정순 씨의 가슴은 두근거렸죠. 설렘인지 불안인지 구분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2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정순 씨는 떨리는 다리로 창구로 걸어갔어요. 창구 직원은 30대 초반의 친절해 보이는 여성이었죠.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저 해외로 송금하려고 해요. 정순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해외 송금이요? 어느 나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요. 제 약혼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은행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7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약혼자에게 송금한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약혼자분이요?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가요? 미군 장교예요. 곧 은퇴해서 한국으로 오실 예정이거든요. 귀국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직원은 내심 깊은 우려를 느꼈어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의 패턴이었거든요. 어르신, 혹시 그분과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한 달 넘게 매일 연락하고 지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송금하실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5,000달러요. 우리 돈으로 600만 원 정도 되겠죠? 직원은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거액을 낯선 외국인에게 보내려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점장실로 향했어요.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 방법을 논의해야 했죠. 지점장님, 로맨스 스캠 의심 사례가 있어서 보고드려요. 지점장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지시했어요. 이런 경우 은행 차원에서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거든요. 10분 정도 지나자 직원이 돌아왔어요. 어르신, 죄송한데 송금 절차가 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정순 씨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존슨이 빨리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초조했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급한 일이거든요. 네,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그때 은행 입구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사복을 입고 있어서 처음에는 일반 고객인 줄 알았는데 직원에게 뭔가 이야기하더니 정순 씨 쪽으로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는 금천경찰서 수사과 박민수, 김영우 형사입니다. 정순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어요. 경찰이요? 왜? 무슨 일이에요? 어르신, 혹시 온라인에서 만난 외국인에게
돈을 송금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박민수 형사는 정중하지만 진지한 어조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입니다. 절대 돈 보내시면 안 됩니다. 로맨스 스캠이 뭐예요? 제 남자친구는 진짜 미군 장교라고요. 어르신, 사기꾼들이 군인 사진을 도용해서 여성들을 속이는 수법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면서 귀국 경비를 달라고 하는 게 가장 흔한 패턴이죠. 정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존스는 정말 저를 사랑해요. 매일 연락하고 결혼하자고 했다고요. 어르신,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함께요. 정순 씨는 마지못해 핸드폰을 꺼내 존슨의 프로필과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김영우 형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이 사진 인터넷에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아마 도용된 사진일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만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순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한 달 넘게 쌓아온 감정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어르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돈을 보내면 더 큰 금액을 요구할 거고 결국 만날 수도 없을 거예요. 내 돈인데 내가 왜 못 써요? 내가 누구 돈 훔쳐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정순 씨는 울분을 터뜨렸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의 기회를 남들이 방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에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요. 은행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고객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고 있었죠. 정순 씨는 눈물을 흘리며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그 안에 든 적금 통장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찰과 은행 직원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답니다. 박민수 형사는 정순 씨의 격앙된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일단 앉으시죠. 찬찬히 이야기해보면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은행 직원이 가져온 의자에 정순 씨는 마지못해 앉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죠.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한 달 넘게 매일 연락하며 지내봤는데 그 사람 마음을 제가 모르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오는 따뜻함이 있다고요. 김영우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같은 사진을 사용해서 사기를 친 사례들이에요. 화면에는 정순 씨가 알고 있는 존슨의 사진이 여러 개 떠 있었어요. 다양한 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짜 계정들이 모두 같은 사진을 사용하고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순 씨는 눈을 크게 뜨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사진의 실제 주인은 마이클 존스라는 미국 해병대 중령이에요. 이미 은퇴한 상태이고 본인도 자신의 사진이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존스는 누구라는 거예요? 박민수 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아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사기 조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들은 전문적으로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로맨스 스캠을 벌이고 있어요. 정순 씨는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아니에요. 존스는 제게 매일 아침에 안부 인사를 해줘요. 제가 아플 때는 걱정도 해주고 제 취미도 기억해줘요. 그런 세심한 배려를 사기꾼이 할 수 있겠어요? 어르신, 이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로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어요. 각각의 상대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서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은행 직원도 덧붙여 설명했어요. 실제로 저희 은행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중년 여성분들이 주요 타겟이거든요. 정순 씨는 자신이 그런 전형적인 피해자로 분류되는 것이 자존심 상했어요. 저를 그런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저도 7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누가 진심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줄 아는데, 어르신, 이런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심리학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정확히 파고들거든요. 박민수 형사는 정순 씨의 핸드폰을 다시 살펴봤어요. 어르신, 이 사람이 보낸 메시지들 보세요. 당신은 특별하다, 오직 당신뿐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죠? 이것도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게는 진심으로 느껴졌는데, 정순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하고 있었죠. 김영우 형사가 다른 사례를 보여줬어요. 얼마 전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60대 여성분이 3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결국 만나기로 한 날짜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상담 치료를 받고 계세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컸거든요. 정순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경찰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 달 넘게 쌓아온 감정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럼 정말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박민수 형사가 제안했어요. 영상통화를 요청해 보세요. 진짜라면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정순 씨는 핸드폰을 들고 존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영상통화할 수 있나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답장은 금세 왔어요. 미안해요. 지금 작전 중이라 영상통화가 어려워요. 보안 때문에 제한이 많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경찰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또 전형적인 핑계네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요. 그럼 정말로 정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것 같았거든요. 어르신, 아직 돈을 보내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관계를 끊으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정순 씨는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존슨이 맞는데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 의심 많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어르신, 그럴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나요?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정순 씨는 깊은 갈등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경찰들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존슨에 대한 감정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박민수 형사는 한숨을 쉬며 명함을 건넸어요. 어르신,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하지만 절대 돈은 보내지 마시고요.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후 정순 씨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경찰들이 보여준 증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여전히 존슨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죠. 존슨은 평소처럼 매일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정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당신 생각에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됐어요. 빨리 한국에 가서 당신을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순 씨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가짜일까? 이렇게 따뜻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일까? 정순 씨는 용기를 내어 존슨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어요. 존슨 씨, 혹시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답장은 즉시 왔어요. 정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언제 다른 여자 이야기를 했나요? 오직 당신뿐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누가 우리 사이를 방해하려고 하나요? 정순 씨는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괜히 존슨이 놀라거나 오해할까 봐서요. 아니에요. 그냥 불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수님,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말이에요. 며칠 후, 존슨으로부터 더욱 절실한 메시지가 왔어요. 정수님, 큰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부대에서 긴급작전 명령이 떨어졌는데 개인 물품을 본국으로 미리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택배 비용으로 추가로 2,000달러가 더 필요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순 씨는 또다시 망설였어요. 경찰들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얼마나 급한가요?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제가 큰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정수님이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날 밤 정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존슨을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과 경찰들의 경고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지점으로 갔죠. 어제의 상황이 반복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운이 좋지 않게도 은행 직원이 해외 송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전날의 상황을 파악했어요. 어르신, 어제 다른 지점에서 송금 시도하셨던 분이시죠? 저희 시스템에 경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정말 급한 일이라서 직원은 즉시 금천경찰서에 연락했어요. 30분 후 박민수 형사와 김영우 형사가 다시 나타났죠. 어르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돈 보내시면 안 된다고. 이번에는 달라요. 존슨이 정말 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박민수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완전히 그들의 덫에 빠지신 거예요. 처음에 5,000달러 달라더니 이제 또 2,000달러를 더 달라고 하죠? 이게 바로 그들의 수법이에요. 하지만 어르신,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김영우 형사는 정순 씨의 핸드폰을 빌려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어르신, 이것 보세요. 화면에는 정순 씨가 알고 있는 존슨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정보와 함께였죠. 이 사진의 진짜 주인은 마이클 존스 중령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분은 이미 3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와서 지금은 텍사스에서 평범하게 살고 계세요. 정순 씨는 화면을 빤히 들여다봤어요. 그럼 정말로 박민수 형사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어요. 어르신, 이건 같은 사진을 사용해서 만든 가짜 계정들이에요. 모두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사진을 쓰고 있죠. 화면에는 존 스미스, 데이비드 존슨, 마이클 브라운 등 다양한 이름의 계정들이 떠 있었어요. 모두 정순 씨가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죠.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네, 어르신. 모두 사기 계정들이에요. 실제로는 아프리카 가나나 나이지리아의 사기 조직에서 운영하는 계정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순 씨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 넘게 쌓아온 감정, 새로운 인생에 대한 희망,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그럼 저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도, 결혼하자던 약속도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어르신. 정순 씨는 주저앉으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요? 70이 넘어서 이런 속임수에 넘어갈 줄이야. 어르신, 잘못은 어르신이 아니에요. 김영우 형사가 정순 씨 곁에 앉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외로움을 파고드는 저들의 수법이 정말 악랄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당해요. 그래도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나이 들어서 사랑이라니. 제가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박민수 형사가 정순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어르신은 잘못이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신은 지켜야 할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가요? 정말 제 잘못이 아닌가요? 물론이에요. 어르신은 당한 게 아니라 위험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지켜내신 거라고요. 정순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다행스러운 마음도 들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는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커튼을 모두 치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만 누워 있었죠. 한 달 넘게 가슴을 설레게 했던 존슨과의 추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정순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어요. 70이 넘어서 인터넷으로 만난 남자한테 속다니. 남편한테도 얼굴 들 수 없겠네.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입맛도 없었고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매일 챙겨보던 홈쇼핑도 꺼둔 채였죠. 사흘째 되는 날 미국에 있는 딸 미영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 받으시네?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순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딸에게 이런 창피한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 혼자 잘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사기당할 뻔했다는 소리를 할 수는 없었죠. 나흘째, 다섯째가 지나도 정순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시장에 가는 일상도 멈춰섰고 이웃들과의 짧은 인사도 사라졌죠.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김영우 형사입니다. 안부 인사드리러 왔어요. 정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을 만나는 것도 부끄럽고 면목 없었거든요. 어르신, 괜찮으시죠? 며칠째 소식이 없으셔서 걱정이 돼서 왔어요. 한참 후에야 정순 씨는 문을 열어줬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모습이었죠.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김영우 형사는 정순 씨를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 잘못은 어르신이 아니에요. 김영우 형사는 정순 씨 집에 앉아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저희가 이런 사기 사건을 수없이 봤는데요. 피해자분들이 모두 착하고 순수한 분들이에요. 나쁜 건 사기꾼들이지 속은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 같은 할머니가 인터넷으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스워 보이지 않나요? 전혀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김영우 형사의 말에 정순 씨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중년분들 사이에서 온라인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건전하고 좋은 만남들도 많고요. 다만 그걸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문제인 거죠. 그런 건강한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실제로 온라인에서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중년 부부들도 많이 봤어요. 다만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을 뿐이에요. 김영우 형사는 정순 씨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먼저 절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의심해 보시고 직접 만나기 전에는
개인정보를 많이 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통화나 음성통화를 꼭 해보시고요. 저도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해요. 다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더 현명해지신 거죠. 며칠 후 정순 씨는 용기를 내어 동네 경로당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외출이었죠. 어머, 정순 씨, 요즘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칠째 안 보이시더라고요. 경로당에서 만남 같은 아파트 사는 최말순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었어요. 아이고, 혼자 사시니까 아프면 더 힘드시겠어요. 우리끼리라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요. 그날 경로당에서 정순 씨는 다른 어르신들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해서 연락도 잘 안 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외로워도 누가 알아줘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정순 씨는 자신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정순 씨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엄마야. 엄마, 며칠째 전화 안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정순 씨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실은 엄마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무슨 실수요? 인터넷에서 만난 외국인한테 속을 뻔했어. 로맨스 스캠이라는 걸 당할 뻔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혼자 외로우셨구나. 제가 너무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해요. 딸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어리석었던 거지. 엄마 외로우시면 말씀하세요. 비행기 표가 비싸긴 하지만 자주는 못 와도 연락은 더 자주 드릴게요. 고마워, 미영아. 엄마 괜찮으니까 걱정 마.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 준호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씨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화단에는 노란 국화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죠. 그래, 나는 당한 게 아니라 지켜낸 거야. 김영우 형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정순 씨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김정순, 너는 바보가 아니야. 사랑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 그날부터 정순 씨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시장에도 나가고 경로당 모임에도 참석했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답니다. 정순 씨가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핸드폰에 또다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한동안 조용했던 존슨으로부터의 연락이었죠. 정순님, 왜 연락이 없으신가요? 정말 걱정되어서 미치겠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정순 씨는 핸드폰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며칠간 답장을 하지 않자 더 절실한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갑자기 연락이 없으니까 정말 불안해요.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니죠? 당신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제발 답장 좀 해주세요. 정순 씨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이런 말들에 가슴이 설레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이제는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나니 너무나 뻔뻔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사흘 더 지나자 존슨의 메시지 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히 연락하는데 왜 무시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이런 건가요? 혹시 누가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나 은행에서 뭔가 말했나요? 정순 씨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경찰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정말 존슨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이런 식으로 또 의심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수법이지. 그날 오후 존슨으로부터 더욱 다급한 메시지가 왔어요. 정수님, 저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군 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개인적인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어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까지의 우리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면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정순 씨는 이 메시지를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직도 자신을 속이려고 하다니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더욱 노골적인 메시지가 왔어요. 정수님, 왜 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당신이 날 배신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당신에게 보낸 사랑의 메시지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나요? 당신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만약 이번 주까지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관계는 끝입니다. 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정순 씨는 이 메시지들을 읽으며 완전히 각성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끝내자고 협박하겠어요? 게다가 배신이라는 단어까지 쓰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정순 씨는 마침내 답장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제대로 마주하고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기로 했어요. 김영우 형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현명하게 대응하려고 했죠. 존슨 씨, 아니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두 알게 됐어요. 답장은 곧바로 왔어요. 무슨 소리세요, 정수님?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존슨이에요. 누가 이상한 말을 했나요? 정순 씨는 계속해서 침착하게 타이핑했어요.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사진의 진짜 주인이 마이클 존스 중령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분은 이미 3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가셔서 텍사스에서 평범하게 살고 계시죠. 이번에는 답장이 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10분 정도 지나서야 메시지가 왔죠. 정수님,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나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사랑이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하나요? 게다가 돈을 안 보낸다고 관계를 끝내자고 협박하는 게 사랑인가요? 또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톤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요, 다 들켰군요. 하지만 당신도 바보 아닌가요? 70 넘은 할머니가 인터넷으로 외국 남자와 연애한다고?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았어요? 정순 씨는 이 메시지를 보며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곧 더 큰 분노가 올라왔어요. 네, 저는 외로운 할머니였어요. 그 외로움을 당신들이 악용한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당신들의 먹잇감이 아니에요. 외로움이 죄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나쁜 게 아니고요. 나쁜 건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당신 같은 사기꾼들이에요. 정순 씨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내 돈을 원했던 거죠. 하지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정순 씨는 차갑게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죠. 끝났다. 정말 끝났어. 정순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한 달 넘게 자신을 괴롭혔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 같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 씨의 마음은 오히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이었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정순 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죠. 김정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보자. 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그날도 평소와 같이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요즘 정순 씨는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오늘은 안전한 인터넷 사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강사 선생님의 말에 정순 씨는 다른 어르신들보다 더욱 집중해서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정순 씨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다른 어르신들과 나눠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정순 씨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저는 얼마 전에 로맨스 스캠이라는 걸 당할 뻔했어요. 인터넷에서 만난 외국인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거든요. 경로당에 있던 어르신들이 모두 정순 씨를 주목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고 사랑해준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하지만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최말순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행히 경찰분들과 은행 직원분이 도와주셔서 돈을 보내기 전에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죠. 정순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르신들을 둘러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외로움이 죄가 아니라는 걸요. 정순 씨 말이 맞아요. 옆에 앉아있던 박성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 정말 외로웠거든요. 누군가 좋은 말만 해줘도 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정순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정순 씨. 저희도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연락이 와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저처럼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고요. 강사 선생님도 정순 씨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정순님께서 정말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셨네요. 이런 사례 공유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경로당에서 나오는 길에 최말순 씨가 정순 씨에게 다가왔어요. 정순 씨, 그런 어려운 일 겪으시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하지만 숨기고만 있으면 다른 분들도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요즘 인터넷 하는 법 배우고 있는데 조심해야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순 씨는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나야. 엄마, 오늘은 무슨 일 있으셔서 전화하세요? 별일 없고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오늘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내 이야기를 했어. 엄마가요? 정말요? 딸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동시에 자랑스러운 기분이 느껴졌어요. 응. 처음에는 떨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미영아, 엄마가 외롭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이제 알았어. 엄마. 딸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 준호도 있고, 이제 경로당 친구들도 계시잖아요. 고마워, 미영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 통화를 마치고 정순 씨는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가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죠. 아파트 화단에는 코스모스와 국화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참 예쁘네. 정순 씨는 꽃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존슨이라는 가짜 사랑은 사라졌지만 그 빈자리에는 더 소중한 것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딸과의 더 깊어진 관계, 경로당 친구들과의 새로운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찾은 자존감이었죠. 다음 주에는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사기 예방 교육에 강사로 나서기로 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정순 씨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아.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는 화단에 핀 국화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새로운 사랑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기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김정순 씨. 이제 그녀의 하루하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희망과 의미로 가득 찬 시간들이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국화꽃처럼 때로는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여성이 되어 있었답니다.